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동풍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고 선선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아침 기온은 12에서 16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했지만 낮 최고 기온은 17에서 25도로 어제보다 5에서 10도가량 낮아 선선했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 9에서 14도로 오늘보다 낮고 낮 최고 기온은 22에서 29도로 크게 올라 덥겠으며 경주의 일교차가 20도에 육박하는 등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잔잔하겠습니다. 대형마트 입점이 안 되면 개관이 불투명하다던 포항시 두호동의 복합상가 호텔이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호텔 건물에 들어설 대형마트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반발로 개설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영일대 해수욕장과 인접한 포항시 두호동 베스트 웨스턴 호텔. 건물주인 STS 개발이 자금난을 겪으면서 세를 든 호텔도 한때 철수를 검토했으나 지난 15일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시행사인 STS는 롯데마트가 입점해야 세를 받아 호텔 건물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죽도시장 상인들은 반발해왔습니다. 특히 회원 800여 명으로 죽도시장 4개 번영회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상가 번영회 회원들은 생존권 문제라며 시종 일관 반대입니다. 외부 손님 유치할 그런 호텔 없긴 없지만 그거로 인해서 또 더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제 피해 보시는 분 많잖아요. 절대 반대예요. 절대. 이런 분위기 탓에 지난달부터 시행사와 마트, 상가 번영회 대표가 주 2회씩 모두 9번이나 간담회를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장 면적과 취급 품목 축소, 번영회 지원금 등을 두고 상대의 의중을 탐색할 뿐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도출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협상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워낙 반대하시는 상인들 분들도 많고 해가지고. 상인들은 또 3차례나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신청을 반려했던 포항시가 균형을 잃고 있다며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초심대로 하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편리성을 이유로 대형 마트를 찬성하는 주민들과 생존권 위협을 느끼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반발 속에 포항시의 행정력이 시험대에 서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동국제강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유하고 있던 포스코 강판 주식 58만 8천 주 전량을 모두 매각했습니다. 처분 가격은 주당 17,484원으로 전체 매각 금액은 102억 8천만 원입니다. 동국제강은 앞서 지난달 서울 수화동 본사 사옥인 패럼타워를 4,200억 원에 매각하는 등 자금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하청업체에서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포스코건설 전직 상무 54살 신모 씨와 58살 조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토목환경사업본부 상무로 재직하면서 하도급 대가로 각각 17억 원과 11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리에 연루된 포스코건설 전현직 임원이 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15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경상북도와 영주시, 영덕군이 최우수상을 받아 각각 사업비 2억 원과 1억 원씩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경상북도는 도시 취약계층과 유휴인력을 농가에 연결해주는 스마트 둘의 공동체가, 경주시는 글로벌 원전 기능인력 양성 사업이, 영덕군은 전국 규모 축구대회 등 스포츠 마케팅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울진군은 우수상을, 포항시는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포스텍 연구팀이 홍합 접착 단백질의 메커니즘을 이용해 새로운 개념의 단백질 나노입자를 개발했습니다. 포스텍 화학공학과 차형준 교수팀은 홍합이 파도가 치는 바위에서도 잘 붙어있는 성질을 이용해 약물 전달체로 응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접착성 단백질 나노입자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화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지인 안개반텍 케미 표지 논문으로 선정됐습니다.
경주시는 오늘 월성원전의 방사능 누출 사고를 가정해 2015 재난대응 안전한국 실전훈련을 황성공원 일대에서 실시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경주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방사능 방제 대책본부를 구성해 화학지원대의 방사능 방제와 오염 지역에서의 주민 대피 요령 등을 훈련했습니다. 특히 경찰서와 소방서 등 12개 유관단체가 방사능 사고에 따른 기관별 기능과 역할을 정해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20분쯤 경주시 내남면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57살 김모 씨가 몰던 대형 트레일러에서 불이 나 차량을 모두 태우고 4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3,7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브레이크 마찰열로 불꽃이 튀어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지난 14일 경남 남해군 10km 앞바다에서 어린 물고기와 연안 수산자원을 불법으로 잡은 혐의로 부산 선적의 139톤급 쌍끌이 저인망어선 2척을 검거했습니다. 쌍끌이 대형 저인망어선은 소규모 연안 어선들에 비해 어획 강도가 높고 연안 어선의 어구를 훼손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현행 수산관계법령상 연안에서의 조업이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에서도 대형 저인망 어선들이 연안 어장에서 불법 싹쓸이 조업을 해 어자원을 고갈시키고 대게자망 등 다른 어구를 훼손해 어민 간의 분쟁을 자주 일으키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목초와 옥수수, 과일 껍질처럼 섬유질이면서 에너지 함량이 적은 조사료 자급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구미에서 조사료 수확과 사일리지 제조 시연 행사를 갖고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재배 기술 확산과 전문 생산단지 조기 조성 등을 통해 현재 2만 2천 헥타르 수준인 조사료 재배 면적을 4만 헥타르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8년 72% 수준에 머물렀던 자급률은 지난해 80%를 넘어섰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